안녕하세요. 혈자리와 건강의 김성준입니다. 오늘도 집 앞에 있는 사라 수변공원에서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6월입니다. 6월이 되니까 이 집 앞에 있는 물 색깔도 초록색으로 바뀌고, 그리고 나뭇잎들도 초록색의 실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과 물이 실록으로 한데 오르지는 더위가 시작되는 또 6월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치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공부하고 또 실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제 장모님께서 뇌경색이 왔는데 혈관성 치매도 같이 동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두 병을 같이 동시에 앓으시다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손자병부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색이다. 이 질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질병을 모를 때는 질병이 무섭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치매를 우리가 흔히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치매에 걸리면은 이제 본인은 물론이고 이제 온 가족이 비상에 걸리지 않습니까? 치매를 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은 그렇게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수록 더 깊이 알수록 질병이나 모든 것은 우리가 당당하게 대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의 전조증상, 치매의 원인, 그다음 치매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운동법과 또 어떤 음식이 좋은가, 그리고 현재 국내에 소개되어 있는 치매 치료법은 또 어떻게 되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부터 조금 더 심도 있게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가 그냥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니죠. 치매는 수년 전부터 반드시 그 전조증상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치매가 걸리기 전에 대체로 오는 한 10가지 또는 그 이상의 전조증상이 왔을 때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조증상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살펴보고 그 초기에 대응을 한다면은 치매도 충분하게 우리가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한 10가지에서 12가지 정도 증상이 본격적으로 치매가 오기 전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증상이 이제 기억력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치매가 초기 증상이 제일 먼저 오는 게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건방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반드시 초기에는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면 방금 배운 것을 금방 또 잊어버리는 거죠. 또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본다든지 금방 잊어버린다든지 또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든지, 자, 그런 거는 건망증일 수도 있지만은 치매 증상을 알리는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세가 65세 이제 넘어가신 분들이거나 그런 분이 계시면은 좀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전조증상이 뭐냐 하면요, 어떤 식당에 가거나 밥을 먹으러 왔을 때 돈을 두 번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건망증하고도 다르죠. 금방 지불해놓고 또 돌아서서 다시 음식값을 지불하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또 세밀하게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한 곳에 갔다가 갑자기 길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 이것도 치매의 전조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가는 거, 날짜가 가는 거, 요일과 시간과 날짜를 혼동하거나 기억을 못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달력을 안 보면은 요일이나 날짜를 알지 못하는 거, 그런 것도 전조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아침밥을 먹고 놓고도 1시간 좀 있다가 다시
아침밥을 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것도 치매의 전조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우리가 평소에 많이 부르는 이름이나 그런 단어를 잊어버리거나 생각이 잘 안 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뭐 텔레비전이나 뭐 냉장고나 또는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그 이름, 가족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날 때,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잊어버리는데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리모컨을, TV 리모컨을 손에 쥐고 막 찾는다든지, 자동차 리모컨을 손에 쥐고도 리모컨을 차 안에서 한참 찾는다든지, 자, 이런 것이 기억력을 오버하는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 물론 과다한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이제 그 책을 읽는 것을 싫어하고 잘 읽지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은 책을 읽고 나서 금방 읽었는데 한 장 넘기고 두 장 넘기면은 그 앞의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도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대화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문서답을 한다든지 엉뚱한 대답을 한다든지 그 대화의 주제와 상관없는 그런 말을 갑자기 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치매의 전조 증상을 의심해 봐야 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런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65세가 넘은 분들은 잘 관찰해 보시고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치매의 전조 증상이 뭐냐면요, 성격이 갑자기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순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거칠어진다든지, 또 날카로워진다든지, 예민해진다든지, 짜증을 자주 낸다든지, 성격이 갑자기 변하는 경우입니다. 또 반대인 경우도 있죠. 아주 예민한 사람이 갑자기 온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잘 웃는 그런 경우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둘 다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또 한 가지 치매의 전조 증상이 뭐냐 하면요, 렘 수면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꿈을 꾸었을 때 실제로 꿈에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꿈에 반응을 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또 발로 다른 사람을 찬다든지 그런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렘 수면 장애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것이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치매 증상이 오기 전 수년 전 또는 10년 그 이상 전부터 그런 렘 수면 장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초기 치매 증상과 동시에 오는 증상이 있는데, 그런 변비라는 질병이 같이 오거나 또는 기립성 저혈압, 일어섰을 때 갑자기 핑머리가 돈다든지 변비가 너무 자주 온다든지, 그럴 때는 치매 초기 증상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제가 한 12가지 증상을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이것은 건망증과도 잘못하면 우리 혼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반 이상 갑자기 온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의심하고 세밀하게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힘든 게 뭐냐면요,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건망증은 누구든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치매 전조 증상인지 건망증인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요, 건망증은 내가 어떤 것을 잊어버렸을 때 누가 힌트를 주면은 금방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매의 전조 증상은 힌트를 주어도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전혀 까맣게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면은 좀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하면은 초기에 충분하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치매 종류에 대해서 또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왜 치매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알아야 우리가 초기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치매도 모든 병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초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잘 또 운동이나 다른 처방이나 또 나와 있는 약물을 복용하면은 훨씬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치매를 발견하기 위해서 치매의 종류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치매의 한 70% 이상 차지하는 치매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알츠하이머라는 치매지 않습니까?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 속에 뇌의 기억력이나 신경 세포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 단백질이 우리는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이 쌓이게 되면은 뇌의 기억력 세포인 해마의 기능을 억제하거나 또 신경 전달 세포들을 기능을 막아서 이렇게 치매 증상을 유발시키는 병이 바로 알츠하이머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 단백질이 왜 쌓이는가, 현재까지 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지금 않고 있죠.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언제 처음으로 발견됐느냐? 1907년에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그 알츠하이머라는 의사가 처음 그 치매 증상을 이렇게 이제 자기가 연구해냈다 해서 그 알츠하이머 치매다, 그렇게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치매의 한 70%에서 80%가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외에 우리가 잘 모르는 치매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레이소체 치매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거의 이 치매를 잘 모르고 있어요. 레비소체 치매 또는 레이소체 뭐 이렇게 영어로 LEVY body, 레비 바디 이렇게 부르는데, 하여튼 이름을 레비소체라고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그 레비소체 그 치매의 원인도 알츠하이머 치매와 마찬가지로 뇌 속에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그 단백질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 세포와 신경세포를 기능을 막아서 못하게 해서 치매를 유발시킵니다. 둘 다 단백질이 축적이 돼서 뇌에 오는 질병인데, 그 원인은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치매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혈관성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혈관성 치매는 대개 뇌경색 환자에게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전이, 피덩이가 뇌혈관을 막아서 오는 질병이 뇌경색인데, 뇌경색에서 동반되는 그런 치매가 혈관성 치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장모님께서 이게 뇌경색이 왔을 때 혈관성 치매가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가족을 알아보았다가 못 알아보았다가 그게 반복되면서 2년 전에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알츠하이머 치매, 그 다음에 그 혈관성 치매, 그 다음에 레비소체 치매 외에 또 이제 뭐 알코올성 치매라든지, 그 이제 술을 아주 지나치게 많이 먹는 알코올 중독에 걸리거나 그런 것도 이제 치매의 원인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매에 좋은 운동도 있지만은 우리가 치매에 좋은 음식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나 오렌지나 바나나나 시금치나 칼슘이나 마그네슘 들은 그런 음식들이 특히 뇌로 가는 혈액을 증가시켜서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좋은 식품이 참 많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 치매 좋은 호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호두의 생김새가 어떻습니까? 호두 껍질은 물론이고 알 껍질을 한번 까보셨죠? 예, 까보면은 뭘 닮았습니까? 참 신기하게도 그 호두의 알맹이가 우리 뇌의 모양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두가 우리가 뇌에 좋다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알고 이 호두를 또 많이 섭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호두의 성분이 뭐고 왜 호두가 뇌에 좋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호두의 주 성분이 뭐냐 하면요, 이제 지방입니다. 지방이 몸에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포화지방산은 몸에 축적이기 때문에 몸에 나쁘지만은 불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에 좋은 지방이지 않습니까? 이 호두가 이 불포화지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호두의 주성분 중에 하나가 무려 70% 정도가 바로 이 불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리놀렐산이라고 하는 불포화지방산이 호두의 주성분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서 우리 노화도 예방시키는, 또 피부도 탱탱하게 유지시켜주는 노화를 예방하는 그런 성분이 이 호두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호두의 또 성분 중에 하나 칼륨이라는 성분이 또 많이 들어있죠. 칼륨은 우리 우울증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또 성분이 칼륨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식이섬유 또 호두에 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칼슘도 호두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호두가 그래서 이 불포화 지방산이 이게 우리 혈관을 튼튼하게 해줘서 이제 혈관성 치매에 참 좋다는 그런 이제 학설로 지금도 실제로 호두가 좋다는 것이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호두의 이 효능을 일단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불포화 지방산이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높여주고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죠.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뇌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성분입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이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너무 과도하게 쌓였을 때 혈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두에 들어있는 리놀렐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이 이 혈액을 또 순환시켜주고 그래서 기억력을 도와주고 치매도 예방하는 그런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호두에는 오메가가 많이 들어있어서 이 혈액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또 호두에는 DHA라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심장에도 호두가 참 좋죠. 그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혈액 순환을 잘 시켜줘서 부정맥이나 심장 질환에도 호두가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두가 그러면 왜 치매 예방에 좋으냐? 결론적으로 불포화 지방산이나 DHA라는 그런 성분이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고 또 혈전, 피덩이 생성이 되는 것을 예방시켜주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은 이제 피덩이가 생기고 심장이 안 나와주는 것은 물론이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력과 기억력을 도움을 주어서 치매 예방에도 호두가 참 좋은 그런 식품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두가 먹어서 좋은 식품이긴 하지만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호두 두 알을 손에 잡고 쪼물락쪼물락 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게 저는 어릴 때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호두 딱딱한 호두 두 개를 주물르면은 이 손바닥에 있는 그 혈자리를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이게 뇌로 혈액을 잘 공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매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손과 뇌를 움직이는 것이죠. 뇌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두를 가지고 쥐고 두 개를 쥐고 손에 조물락조물락 거리면은 손을 자극하고 혈자리를 자극하고 또 뇌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잘 돼서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 참 우리 어르신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걸 아시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매에 좋은 그 음식에 대해서 또 운동에 대해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남은 시간은 그럼 이제 치매에 좋은 운동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혈관성 치매, 특히 치매는 우리 혈액순환, 혈전과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 말고도 이 다리에도 우리 혈액을 도와주는 중요한 혈자리가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위중, 성근, 성산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요, 제가 다리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리를 쭉 들으면은 여기 보면은 종아리 제일 가운데 위쪽에 가운데서 약 한 2, 3촌 위쪽에 근육이 제일 부분 여기가 성근이라는 혈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근에서 성근 바로 아래쪽 한 3촌 정도 아래쪽에 성산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성근과 성산 혈자리를 잘 만져주면은 여기서 펌프질을 잘 시켜서 심장으로 가는 혈자리를 잘 순환시켜서 심장도 같이 건강해지고 혈액순환도 잘 시켜주어서 우리가 기억력이나 치매 예방에 좋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성근 위에 이게 무릎 앞쪽에 바로 뒤쪽에 위중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자, 무릎 앞쪽에 있는 두 가지 혈자리가 설안혈이죠. 그리고 무릎 바로 뒤쪽에 있는 혈자리가 위중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머리에서 잘 안 보이시나요?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제가 내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좀 내리고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종아리를 들었을 때 이 앞쪽에 종아리 앞쪽에 양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 여기가 설안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여기는 관절염이 있는 분들, 특히 퇴행성 관절염 있는 분들은 이 설안혈을 두 손으로 만져주시면은 혈액순환을 잘 시켜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안혈에서 바로 쭉 돌아가면 뒤쪽에 가운데 한가운데 카메라를 다시 한번 앉아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앞에 설안혈 뒤쪽에 보면 위중혈, 무릎 제일 가운데 뒤쪽에가 위중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위중혈.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쭉 내려가면은 성근혈,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성산혈입니다. 자, 여기를 만져주시면은요, 이게 여기서 혈액이 땅에서 펌프질을 해서 우리 몸으로 구석구석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손발끝, 발끝으로 혈액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야 다리로 내려갔던 혈액이 다시 펌프질을 해서 우리 심장으로 올라와야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이 심장, 제2심장이라 불리는 이 종아리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펌프질을 잘 못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손발이 차갑고 다른 질병에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근, 성산, 이 위중혈을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근혈 가운데 종아리를 엄지손가락을 대고 내 손가락은 반대쪽에 잡으시고 같이 지그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되시고, 예, 통증이 많이 있죠. 예, 거기 이게 근육이 많이 뭉쳐 있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게 많이 아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근 아래쪽에 성산이라는 혈자리 있습니다. 성근에서 한 3촌 아래쪽에 성산이라는 혈자리, 거기도 엄지로 잡고, 제가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두 손 엄지로 잡아서 양쪽에 힘을 줘서 지그시 세게 누르는 것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어떻습니까? 통증이 오죠?
통증이 올 겁니다. 다시 한번 위에 있는 선거내리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위중혈입니다. 무릎 종아리 뒤쪽에 있는 제일 뒤에 정중앙에 있는 위중혈 자리 눌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저 카메라를 세우고 두 손으로, 양손으로 힘을 모아서 지긋하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양손으로 엄지손가락 두 개를 잡아서 이렇게 누르면 훨씬 더 힘을 줘서 효과적으로 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성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떼시고. 그 다음 위중. 무릎 뒤쪽에 가운데 보면 엄지를 떼서, 자, 다리를 약간 들고 중지로 가운데 양손으로 대서 무릎을 약간 든 상태에서 한번 지그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양반 자세한 상태에서 엄지를 대고 이게 주물러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성근 아래 성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엔 반대로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성근,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성산, 그다음에 가운데 무릎 뒤에 위중, 양손을 엄지를 대서 지그시 주물러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 아래쪽에 성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성근과 성산을 위와 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위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떼시고.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그 치매 종류와 간단한 치매 운동 예방법에 대해서 혈자리에 대해서 함께 실습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치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라수변공원에서 여기서 촬영을 했는데 이 공원에 뒤에 있는 물색깔하고 이 소나무, 천지 소나무하고 그다음에 그 아름다운 잎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공원을 한번 잠깐 보여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원에 앞쪽에 이제 쭉 보시면은 나무들 색깔이 정말 푸르죠. 그리고 물 아래쪽에까지 쭉 늘어져 있는 소나무가 너무 멋있게 내려져 있죠. 그리고 저기 보면 버드나무가 물가에 이렇게 쭉 내려져 있습니다. 마치 그 주산지처럼 그런 오래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저기 단풍나무도 벌써 빨갛게 되어 있고요. 백호, 산책로도 연결되어 있고
이 산 넘어 올라가면 이제 산성산이라는 기상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계속 타고 가다 보면은, 내리 쪽으로 연결되죠. 동부산 단지 내리 쪽으로 연결돼서 계속 더 가다 보면은 해운대 장산까지, 그렇게 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산까지는 한 4시간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서너 시간 정도. 천천히 가면 그 정도 걸립니다. 이상으로 그 아름다운 사라수변 공도 걸립니다.